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난관리법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부분 5일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존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 형태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법을 보고 기타 그 앞에 부분 쪽을 보고 오늘 일단은 볼 텐데요. 재난관리법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죠. 주로 보면 목적입니다. 자,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자, 첫 번째 뭐다? 국토를 보존하는 겁니다. 자, 혹시 프린트 못 받으신 분 있어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국토 보존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을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요거 밑줄. 자,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이것이 재난 관리라는 겁니다. 재난 관리라는 것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자, 예방이 뭐냐? 그죠? 예방이 뭐냐? 대비가 뭐냐? 그죠? 그다음에 대응이 뭐냐? 자, 복구가 뭐냐?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재난이라는 사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여기. 자, 여기에서 재난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 예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법을 제정하는 단계가 예방 단계가 됩니다. 미리 했자 막을 방자, 미리 막는 것이 되겠고요. 대비라는 것은 주로 구축하는 단계가 대비 단계입니다. 대응이라는 것은 뭐 군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진압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대응 단계가 되겠고요. 자, 복구 단계는 뭐다? 이재민을 뭐 하는 거? 지원하는 단계가 복구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가 바로 재난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국토를 보존, 생명, 1순위가 생명이고요. 2순위가 신체, 3순위가 바로 뭐다? 재산보호가 되는 것이죠. 자, 국가와 지자체 재난 및 안전체계 확립하고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히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이것도 진짜 생겼어요. 제가 슬러시 꺼놓은 거 있죠? 이것은 4일 전에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목적을 합니다. 안전문화활동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5월 25일 방제의 날이라고 하면 민방위 훈련처럼 그냥 훈련하는 것이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로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벨트는 지금 누구나 어때요? 그냥 다 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문화로 이렇게 적용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안전문화활동이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을 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목적과 이념 이 두 가지 구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목적, 이념이 뭐냐? 즉 다음 중 목적이 아닌 것은 이념을 물어버립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념입니다. 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자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재산보호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특히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목적이냐 이념이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이 진하게 표시된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슬러시 치어져 있는 부분은 봐도 뭐다? 4일 전에 바뀌었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시험 칠 때 적용을 받는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입니다. 정의별표. 자,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의, 분류 이런 것이 중요한데 자, 재난이 뭐냐?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1순위가 생명, 2순위가 신체, 3순위가 재산이 되겠죠. 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강목의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자연재난. 두 번째는 뭐다? 사회재난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인적 재난이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뭐가 있다? 자연과 사회가 있습니다. 자, 자연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대설이라는 건 눈이 많이 내린 거고요. 낙뢰, 가뭄, 지진 항사, 특히 조류 대발생, 조수. 하산활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하산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산활동이 추가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를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연재난 안에는 뭐가 없냐면, 자,
폭풍이 있어, 폭풍. 없죠, 그죠? 자, 폭자가 들어가 있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연재난에 뭐가 없다? 폭자가 들어간 게 있다, 없다? 없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항사, 그 다음에 조류 대발생, 조수, 하산활동,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이에 발생하자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그죠? 폭풍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재난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요게 생겼습니다.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 때문에 생긴 것이 되겠죠. 그죠? 이런 항공사고, 해상사고도 이제는 어디에? 사회재난에 포함됩니다. 하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대량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국가 기반 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이런 전염병 확산 이런 것도 구제역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할 수 있다? 사회 재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중요합니다. 자,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되겠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 있는 데 피해를 재난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소방방재청이었죠. 이 소방방재청이었는데 자, 이 형태는 2000 몇 년도, 4년도에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통해 생겼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자, 그러다가 세월호 사태가 2014년도에 세월호가 발생됨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것이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방재청장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반드시 국민안전처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법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국민안전처 안에는 두 가지 본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소방본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가 있냐면 해양. 예전에 해양경찰청인데 해양에서는 담당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중국 떼쟁이를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비입니다. 세월호 사태 뭐가 중요하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경비 안전본부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본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해외재난 나와 있죠. 해외재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동그라미 그죠? 밖에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3번 중요하죠. 재난관리라는 것은 뭐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됩니다. 반드시 재난관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한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나와야 합니다. 자,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안전관리와 차이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관리라는 것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서 재난관리라는 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된다? 재난관리라고 된다 보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안전기준입니다. 각종 시설 및 물질의 제작, 유지, 관리 과정에서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한 것으로서 안전기준 분야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에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규에서 대통령령이다, 총리령이다 이런 형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뭐였냐면 안전행정부령이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령에 정하겠다는 얘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뭐다? 시행규칙에 적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겼는데요. 자, 건축시설, 생활 및 여가 분야,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산업 및 공사장 분야, 정보통신 분야, 보건식품 분야가 생겼습니다. 자, 건축시설 분야는 소방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뭐다? 건축시설 분야가 됩니다. 어디에서?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에서. 알겠죠? 안전기준 범위 및 분야에서 어디다? 소방과 관련된 것은 뭐다? 건축시설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업소.
자,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이용하는 업을 다중이용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문화재시설, 유해물질 제작 공급시설 이런 형태의 소방 관련 안전 기준이 바로 뭐다? 건축시설 분야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소방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는 건축법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는 소방법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겠습니까? 건축법이겠습니까? 소방법이겠습니까? 어떤 게 우선 적용되죠? 건축법과 소방법 양분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소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 뭐 소화기 이런 걸 통해 불을 끄는 것이 되겠고요. 건축법 측면의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막는 겁니다. 패시브 시스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방화문, 방화셔터, 불연재료, 난연재료,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여기가 전부 다 건축법에서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으면 사실 어떻다?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나왔냐면 다중이용업에 대한 뭐가 나왔다? 특별법이 나오게 된 거고요. 또한 초고층, 뭐 지하연계에 대한 뭐다? 특별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도 소방이라는 걸 배우고 소방에서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지 다른 나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건축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소방학과가 우리나라는 한 70여 개 되는데요. 일본에는 소방학과 거의 없습니다. 건축학과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외국은 토목과 또 건축과도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다른 나라는 거의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토목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건축과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 건축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 뭐를 다루고 있다? 소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시설 분야에서 소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여가 분야. 놀이시설, 그 다음에 뭐 각종 외부 활동 관련된 안전 기준이 되겠죠. 이런 것이 생활 및 여가 분야가 됩니다. 자, 이 생활 여가 분야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판교에서 우리가 어때요? 붕괴되었죠. 그런 형태 때문에 생활 및 여가 분야가 생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대기 환경, 토양 오염, 수질 환경, 인체에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 요즘에 유행하는 뭐 에볼라라든지, 그죠? 이런 형태 전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구제역이라든지. 자, 교통 및 교통설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해상교통. 세월호 사태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뭐다?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라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은 뭐다? 안전기준 분야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는 어떤 분야다?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화재다. 뭐다? 건축 시설 분야가 되는 거죠. 대구가. 그죠? 자, 그다음 산업 및 공사장 분야. 그죠? 공사장, 산업 현장에서 이런 형태. 뭐 2000 냉동 창고 화재라든지 이런 형태 때문에 생긴 것이 되겠죠. 자, 정보통신 분야, 보건식품 분야, 의료 감염 이런 형태고요. 그 밖에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7개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특히 소방은 어떤 분야다? 건축 분야다. 두 번째, 세월호는 뭐다?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안전기준상. 자, 위표에 규정한 안전기준 분야, 범위, 세부적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나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동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하는 중요시설 관리기관으로 대령에 정하는 것인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게 99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의 2 봅니다.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이 됩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령에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충분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것은 어디에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당연히
교육부가 됩니다. 우주 전파 재난, 미래창조과학부가 되겠고요. 해외에서 발생된 재난이라는 것은 외교부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정설이라는 거 뭔지 알죠? 그죠? 교도소 이런 것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경기장, 공연장은 문화체육과학부가 됩니다. 가축, 질병, 농림축산부가 되겠고요. 가스 누출, 특히 원자력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환경부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조류대발생인데 뭐만? 녹조만 어떤 것만? 녹조만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녹조입니다. 자, 녹조라는 것은 녹소에 변하는 겁니다. 알겠죠? 녹조만 해당되는 거죠. 옆에다 적으세요. 적조 X입니다. 알겠죠? 녹조만 해당되는 것이 환경부가 됩니다. 항상 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가 되겠고요. 자, 국토교통부라는 것은 항공기 사고, 지하철 사고 이런 것이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해양수산부, 자, 적조입니다. 그죠? 환경부는 뭐였습니까? 녹조였지만 해양수산부는 뭐다? 적조가 됩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이 형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수가 되는 거고요. 조류대발생은 환경부였습니다만 조수는 뭐다? 해양수산부가 됩니다. 해양선박사고도 해양수산부가 됩니다. 자, 국민안전처라는 것은 당연히 뭐다? 하재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구, 그 다음에 하재 위험사고, 내륙에 발생 유도선 순환사고, 내륙에 발생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댐 지역 이런 데 발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 이런 겁니다. 물론 조수는 제외되겠고요. 그 다음 해상의 발생 유도선의 순환사고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 자, 원자력 안전사고라는 것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산업통상자원부도 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청, 문화재가 되겠고요.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가 됩니다. 자, 6번 봅니다.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합니다. 자, 긴급구조기관 중요합니다. 별표시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국민안전처가 됩니다. 예전엔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만 지금 뭐다? 국민안전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소방본부가 되겠죠. 뭐가 된다? 소방본부. 그 다음에 소방서가 되겠죠. 세 가지 나와 있죠. 소방방재청이 없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그 다음에 소방본부, 그 다음 뭐가 된다? 소방서가 됩니다. 자, 만약에 그 해양일 경우는 뭐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봅니다. 자, 국민안전처에는 뭐가 있어요? 국민안전처에는 중앙소방 뭐가 있어요? 본부가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해양경비안전 뭐가 있어요? 본부가 있겠죠. 소방은 물론 중앙소방본부가 있고 옛날에 소방청 자리가 되겠고요. 그 대구에는 뭐가 있어요? 대구소방 본부가 있겠죠. 그래서 구는 뭐가 있어요? 소방서가 있겠죠. 그죠? 자, 해양 같은 경우는 그 해양은 해양이 중요한 건 뭐다? 경비죠. 안전본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해양 경비 안전서가 있겠죠. 우리 이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안전처가 되겠고요. 소방본부, 소방서, 그 다음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이 형태가 바로 뭐가 된다? 긴급구조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자, 긴급구조본부라는 것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그 다음에
해양경비 안전서가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해양경찰청이었는데 바뀌었죠, 그죠? 예전에는 소방방재청인데 바뀌었겠죠? 이 형태가 조심하면 되는데, 자, 특히 조심해야 돼 이겁니다. 소방은 이해했을 겁니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소방서가 되는데, 해양경비는 이 이름을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해양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주로 떼쟁이들 어떻게 막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 경비. 세월호 사태 때 뭐가 생겼겠어요? 안전이 중요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양, 경비, 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 가지를 붙여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자, 긴급구조기관 뭐가 있다?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소방서. 자, 해양경비안전본부 있어 없어? 중앙 이건 없지, 그지? 국민안전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라든지 해양경비안전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재난관리 기준입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과정을 통일적으로 자, 단순화, 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물론 예전에 안행부 장관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전 행정부가 이게 지금 있어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이 안전을 떼어서 어디가 되었다? 떼어서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왔어요. 안전을 떼어서. 남아있는 게 바로 뭐예요? 행정이죠. 지금의 명칭은 행정 자치부예요. 자치부. 자, 그렇기 때문에 얘 자리도 누가 할 수 있다? 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장관 자리입니다. 알겠죠? 얘도 장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소방방재청이 있을 때는 여기 산하에 있었고요. 얘는 어디 있겠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얘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자치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안전문화활동입니다.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 통해서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재난관리 정보라는 것은 재난관리에 위해서 필요한 재난상황 정보, 통하는 자원 정보, 시설물 정보, 지리 정보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형태를 보고 있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방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A라는 그림이 있고 여기에 하자가 났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불을 끄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소방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뭘 배운다? 인사. 그 다음 뭘 배워요? 재정을 배웁니다. 자,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것은 물론 하재이지만 하재 이전 단계는 뭘 거치겠어요? 뭐 다음에 하재가 되겠습니까? 연소라는 메커니즘 다음 뭐가 되겠어요? 하재가 되겠죠. 그래서 연소 다음에 뭘 배운다? 하재를 배울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형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건물이 있고 여기 하재가 나고 사람이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되겠죠. 이런 불가, 즉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조직은 몇 가지가 있겠어요? 국가적 조직과 뭐가 있다? 지방 조직이 있겠죠. 국가는 뭐겠어요? 국민안전처가 되겠죠. 지방은 뭐야? 소방본부죠. 여러분이 시험 치는 것은 국가직을 시험 칠 수 있겠습니까? 지방직입니까? 100% 뭐 여러분들은 물론 99%를 해야 되겠네, 그죠? 간혹 가다가 국민안전처에 모집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뭐다? 지방직에서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 대한 임용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방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눌 수 있고요. 자, 인사. 인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을 뭐랍니까? 인사랍니다. 즉 소방서가 있다라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겠죠. 뭐 임용. 또한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진시켜야 되겠죠. 그죠? 자, 또한 잘못했어. 술 먹고 제가 사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징계. 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인사가 됩니다. 자, 결국은 뭐가 중요해요?
소방서를 많이 생기고 원래도 여기 대구에는 수성구가 생길 겁니다. 수성소방서가 생기고 산을 많이 뽑고 이런 뭐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뭘 배운다? 재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소방을 생각한다라면 담배를 피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다 피시기 바랍니다. 자, 끊어 다시 피는 거, 소방 때문에. 자, 아무튼. 왜냐면 지금 소방, 담배세가 올랐잖아, 그지? 그게 전부 지방세로 가기 때문에 담배를 우리가 건장해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담배 피워라 이렇게 건장하고, 그죠? 이렇게 다 끓여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알겠지? 누구나 피지 말라고 할 때 이때 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 아무튼, 이런 재정. 지금 재정이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도 재정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헬기가 얼마 하겠어요? 헬기 한 대가. 작년도에 보니까 대구에서 합격했네 보니까 경북에 붙었어요. 군대에서 뭐하고 왔냐 물어보니까 헬기 수정했대. 장교 출신 헬기 조종사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산 5점 맞고. 조종사 5점이거든, 가산점. 자, 아무튼 헬기 한 대가 얼마 하겠어요? 3억? 3억은 차도 못 삽니다. 알겠죠? 최소한 몇백억 갑니다. 몇백억이라는 형태가 경북에 있겠어 없겠어요? 영양군의 몇백억 같은 영양군에 한 10년치 예산이 됩니다. 알겠죠?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조받아야 되겠죠? 이런 국고 보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고요. 사실 여기 분야는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 잡으셔야 됩니다. 연수는 물론 중요하겠죠. 하재. 하재가 났으면 우리는 불을 내야 됩니까? 불을 꺼야 됩니까? 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배웁니다. 소화. 소화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끄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이용해 불을 끄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해 불을 끄겠죠. 이러한 시설을 뭐라 하냐면 소방시설이랍니다.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불을 끄고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자, 불을 끌 때 이런 게 있어요. 금속 같은 데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가 더 많이 발생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여기서 위험물과 뭘 배운다? 특수 가연물을 배웁니다. 그렇죠? 특수 가연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연소하는 물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위험물을 배웠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소방활동을 펼쳐야 되겠죠. 소방활동을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활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하재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불 났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는 것이 구조, 그 다음 보는 것이 구급, 그 다음 보는 것이 재난이 됩니다. 지금 재난을 보는 이유는 이 법이 4일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있잖아요. 이 재난하고 어디를 보냐면 요 세 가지를 오늘은 일단 먼저 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수업 어디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뭘 본다? 요 형태부터 보겠다. 왜? 조직이라는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소방학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다? 분류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보다 못하겠지만 시험 칠 때 4월달 되잖아? 시험 딱 치잖아? 제보다 여러분이 성적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희 끝까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이 그림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소방학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제가 가족들이 전부 다 그 교육 쪽에 있어가지고 국어 참고서만 한 10몇 건, 영어 한 10몇 건, 문제집도 한 5건 됐어. 뭐 천재부터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공부 안 하냐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시험침 60점이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소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 이거 그림을 외우는 게 첫 번째고 제가 소방학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이 그림 배운 것밖에 없어요. 이 그림에 다 우리가 연상해서 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 뭘 배워야 된다?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서를 만들어야 된다. 소방서만 있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인사,
사람을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발령받으면 얼마가 들까요? 얼마? 딱 발령받잖아? 그러면 초봉이 얼마일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군대는 있을 수 있는데 여자 즉 1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가면 한 215 정도 될 겁니다. 남자분은 한 230 정도 될 겁니다. 남자분들은. 그죠? 제 친구가 요번에 영양군에 합격했어요. 10년 공부해가지고. 영양군에 군청에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집에서, 대단하다 해서 차 사라. 라고 얘기했어요. 차를 샀어요. 차를 뭐 샀냐면, K7인가? K7을 샀어요. 그 할부금이 80만원 빠진대, 80만원. 아무튼, 그래서, K7을 사고, 근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 못하고, 약간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월급 딱 받고 난 다음에 놀랬어요. 월급 딱 받아보니까 130만원이야. 근데 할부금이 80만 받아. 50만 남거든. 영양에 자취해야 되거든. 자취비 한 40 빠져버려요. 10만원가 생활해, 10만원 가지고. 집 용돈 탔으면서. 이게 일반 행정의 비애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야. 물론 우리도 본봉은 똑같아요. 본봉은 똑같은데 수당이 그만큼 붙는 거야. 1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우리는 230 받는 거고 얘들은 얼마? 130 받는 겁니다.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할부 빠지고 10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짜증나지, 그치? 지금 포기할까 생각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혼도 못하죠, 지금. 그죠? 걱정입니다. 우리는 월급은 많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면 괜찮아요. 남자도 또 활동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계속 여러분 동사무소에 있으면 어때요? 계속 등본 띄줬다가 초본 띄주고 막 이런 형태로 계속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국경이 뭡니까?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보다 보면 그죠? 불 안 꺼도 돼, 우리가. 불 끄면 니나 꺼 그래 도망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 끄는 게 주 업무는 아니, 물론 주 업무지만 생각보다 불이 잘 나요, 안 나? 불 봤어? 저는 태어나서 불 딱 나고 있는 거 조금 몇 번 봤지만, 2번 봤지만, 불 나서 사람이 타서 죽는 거 이런 거 한 번 못 봤어요. 저도. 불 난 거 한 2번 봤어요, 이제까지 태어나서. 우리 집 불 난 거랑 몇 번 못 봤어요. 불 별로 안 나요. 물론, 구금 현장은 많겠죠, 그죠? 많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주로 들어가겠어요? 사람을 구조하러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구조하러는 UDT, SHI 이런 특수한 훈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여름에 들어가잖아? 여름에 도로 죽어요. 가서 알겠지? 아니면 딱 들어가는 순간 바꿔서 나와. 소방관이 뒤에 엎여 나오고 막 이래. 더 힘들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특수한 훈련을 받고 5년, 6년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구조해야만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 가면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위험하겠어 안 하겠어요? 위험하겠지, 그지? 근데 위험하지 않은 직종 거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위험하고요, 사실은. 교통사고도 어때요?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직률이 높겠습니까? 사망이 높겠죠, 그죠?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강전인가? 승부차기 몇 강이죠? 8강입니까? 마지막에 누가 골을 넣었냐면 홍명보가 넣었어요. 골을 팡 싸가지고 딱 넣은 순간 골 이렇게 하다가 10명이 순직했어요.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운명입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물론 소방이 있는 형태가 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소방서 안에 뭐가 있냐면 탁구장, 당구장, 헬스장, 샤워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을까 없을까? 예전에는 있죠. 족구장이 그 앞에서 동부소방서 이런 앞에서 족구를 많이 했어요. 시민들이 소방관은 맨날 할 일도 없는갑다. 맨날 족구만 찬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절대 이제 앞에서 안 찹니다. 그럼 뒤에 가잖아? 멋지게 돼 있어. 알겠죠? 뒤에 가면 멋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또 풋살장도 있고요.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비 온다! 그럼 뭐 하는 날이겠어? 비 오면 탁구 친 날이 됩니다. 알겠죠? 불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소방입니다. 그리고 하재뿐만 아니라 구조도 할 수 있고 구급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겠고 그죠? 홍보도 있겠고
특히 여자분들은 진압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진압을. 그죠? 물론 주로 여자분들은 뭐 구급 파트는 구급을 하겠지만 주로 하면 뭘 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제가 소방서장입니다. 여자를 진압 현장에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냅니다. 그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100명 1명 자기는 진압 나가겠다. 막 등치 이렇게 크고 그런 사람 물론 한 명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안 보냅니다. 주로 뭘 하냐면 교육, 홍보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어린이 교육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 안전센터. 대구도 있잖아. 그치? 804 있잖아. 그런 거에 주로 근무합니다. 제 친구들도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소방관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있어요. 소방서 딱 가면 여자 있다. 그럼 제 친구도 많이 있어요. 제 동생도 소방관입니다. 얘기했죠? 그죠? 얘기 안 했습니까? 제 동생은 교대를 다녔습니다. 교대. 교대라는 건 뭔지 알죠? 나오면 선생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공부할 때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소방이 좋아 보이죠. 여러분처럼 그지? 하지 마라. 그 선생님 비전 없다. 소방 준비해라.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붙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울산에 근무하다가 지금 한 4년, 5년 됐는데 지금까지 불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계속 뭐 너무 어린 나이 됐기 때문에 계속 비서실, 뭐 본부 비서실, 이제 서울로 이제 파견가 서울에 있는데 지금 강남 소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 있습니다. 홍보팀. 홍보를 주로 하는 거, 홍보.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러분들이 뭐 진압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로 홍보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남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결혼을 못 한다. 소방관이 되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럴게요? 제 동생도 한 10년간 결혼 못 했어요. 3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못생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 하나, 제 얼굴 단발머리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못생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사도 있잖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못생겼어. 단 이유 하나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잘생기면 되는 거 알겠지? 못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못생기면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결혼 알겠죠? 간혹 가다가 또 못생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조심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소방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합격하면 물론 처음에 합격했을 경우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훈련도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은 교육기간 몇 개월이냐면 6개월입니다. 6개월간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거의 남자밖에 없는데 자 군대 가도 아시겠지만 몸이 어떻게 좋아지게 나빠지겠어요? 교육 훈련 받으면 좋아지겠죠, 그죠? 매일 아침마다 구보하고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탄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아마 3개월 정도로 단축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3개월 단축될 것 같고요. 되기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세상이 다른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펼쳐집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방을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사실 소방이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집단이 없습니다. 예를 이런 겁니다. 경찰보다 소방 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방 전공자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구미 불산 누출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딱 왔어요. 우리 소방이 딱 갔어요. 환경부가 그 불산 누출에 대해서 전문가겠습니까? 소방이 전문가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부는 박사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뭐 지방직이라는 점도 안 좋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안 좋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앞으로 발전 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아졌지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 대학교가 있었고요. 육군은 뭐다? 육사가 있었기에 발전이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이렇게 좋아집니다. 뭐 호주라든지 미국 뭐 이런 데 보면 소방이 거의 영웅이라 하고요. 소방이 최고 직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꿈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거의 대부분 육군, 뭐 공군 파일럿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80년대에는 뭐가 많았냐면 경찰이 많았고요. 지금의 초등학교를 조사해보면 소방관이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방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년퇴임 할 때쯤이면 소방서장 출신 정도 하면 또는 소방 출신이라면 적어도 구의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좋아요. 뭐 경찰을 준비한다고 얘기하면 뭐 짭새다라고 얘기하는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소방 준비한다 하면 좀 불쌍히 생각해요. 일단은 공무원이냐 그거? 막 이렇게 그거 죽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죠? 왜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 개혁이 진행되냐 아십니까? 공무원이랑 하면 있잖아. 일반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은 못 살아야 돼. 그래야만 개혁을 하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 공무원은 일반 시민 잘 사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가는 겁니다. 근데 소방은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까지도 불쌍하다. 그렇죠? 뭐 장갑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 이미지는 어떻다? 좋다는 겁니다. 이건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전주에 보면 옆에 이제 소방서가 있고요.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 있잖아. 아저씨가 한 40대 아저씨인데 술 먹으면 경찰서 가서 막 아이 짭새야 그러면서 막 깽판지기고 소방서 막 절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치? 지금까지 그런데 경찰 미쳐버린대. 주치자들이 있잖아. 맨날 술 취해 오는 거야. 경찰 힘들겠어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대. 그죠? 힘든데. 그래서 맨날 그 사람 웃긴 게 소방서 가면 큰절하고 경찰서가 욕해버리고 막 이래. 맨날 그래. 그게 하루 일가야. 한 11시면 항상 그런데. 미쳐버린대. 그러니까 그것처럼 있잖아요. 소방은 아직까지도 뭐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여름에 되기만 되면 충분히 어떻다? 괜찮은 직업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잘 선택하셨고요. 그죠? 또 이렇게 준비하다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